각기 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 나치판 한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각도기 곽선주입니다. 네. 시장이 아주 참혹했습니다. 몽골에 가셔서 마음이 네. 좀 편하시지 못했을 것 같아요. 저는 통신이 전혀 1도 안 됐어요. 장이 이렇게 됐는지도 몰랐겠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어제 저녁부터 떨어지는 건 봤는데, 어제 미국 시장이 막 급락하는 걸 봤는데 옆에서 얘기는 해줘요. 근데 저만 특별히 더 통신이 연결이 안 돼갖고 오히려 그냥 어떻게 할 수도 없으니까 신경 쓰지 말자. 마음은 좀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조금 맷집이 생겼어. 나는 오늘 첫날 첫 카운터브로 맞은 거지. 오늘은 사실 다 같이 떨어진 날이에요. 네. 네, 사실 모두가 가난해지면 나만 가난해지는 거 아니니까 네. 조금 더 상대적으로 마음이 좀 편하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맞습니다. 고통스럽긴 고통스럽지만 이게 네. 모두가 같이 고통스러운 거라서 네. 위안이 조금 되는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네. 한 종목인가 두 종목 올랐던데 갖고 있는 것 중에서 참 대단한 날이었습니다. 네, 한두 종목 오른 것도 감사하죠. 그리고 약간 기계인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외국인 매매도 지금 미국도 그 기계 매 때문에 하루 더 빠진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패시브 또는 그 트레이딩 시스템 트레이딩 때문에 아마 한국도 그런 영향이 적지 않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신용 물량도 많이 올라왔던 상황이었어서 최근에 이렇게 하락세가 7월 달에 좀 가파르게 일어나면 네. 또 한동안 우리가 안 들어봤던 반대 매매 이야기도 조금씩 이제 들리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좀 들리긴 합니다. 네. 네, 오늘 코스피는 1.7%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2% 하락을 했습니다. 코스닥 변동수급네요. 장중에는 플러스가 아니고 꽤 반등을 하려고 시도도 많이 했었는데, 네. 네, 장 후반으로 갈수록 계속 낙폭이 커졌고 특히나 이제 코스피에서도 하이닉스의 하락세가 상당히 좀 충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실적은 예상 수준으로 꽉 채워서 나오긴 했었는데 말이죠. 네. 꽉 채운 건 아니지. 5번은 아닌데 실적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 삼성전자 때문인지. 네. 네. 딱 실적 예상치 수준 나왔죠. 네. 그렇죠. 네, 오늘 업종별로는요, 통신 섹터, 철강 금속 섹터, 그다음에 서비스 업종 이렇게 좀 상승을 했는데, 서비스 업종에서는 YG 플러스나 그동안 많이 떨어졌던 네이버나 카카오가 2~3%씩 상승을 했고요. NC소프트, 넷마블 이런 데가 좀 그동안 많이 빠졌잖아요. 게임주도. 네, 오늘 소폭 상승해서 이렇게 상승한 업종도 한 3개 정도 있었고 나머지는 전부 다 하락을 했었습니다. 기계 섹터가 제일 많이 떨어졌는데 한화 엔진이 14%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지? 싶긴 하거든요. 네. 오늘 사실 어닝 서프라이즈 났던 기업들 중에서 주가 낙폭이 커졌던 회사들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하이닉스 대표적으로 실적이 예상보다 잘 나왔는데 떨어졌죠. LX 일렉트릭 마찬가지로 예상보다 소폭 상회했는데 시장의 기대가 더 높았나 봐요. 오늘 네. 엄청나게 빠졌습니다. 17% 정도 하락을 했고 한국조선해양, 조선주들도 좀 미포도 그렇고 실적 잘 나왔습니다. 근데 조선주들은 사실 그동안 많이 오른 게 있어서 네. 오늘 떨어진 게 이해는 가는데 그리고 또 JB금융 오늘 또한 4% 정도 하락을 했거든요. 네. 저번에 이제 KB금융도 굉장히 실적 발표했고 가이던스도 좋았는데 떨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요즘에 어닝 서프라이즈만 나오면 엄청난 현대 에너지 솔루션 같은 그런 서프라이즈가 아니면 떨어져서 반영을 하는 것 같고 오히려 그런 종목들이 이번에 차익 실현을 더 때려 맞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상당히 좀 인간의 감정이 개입이 되지 않은 기계적인 그런 매도세가 좀 펼쳐진 것 같아요. 오늘 하이닉스도 종목이 마이너스 8%, 9% 이렇게 넘게까지 하락을 하는데도 매도가 계속 나오는 거 보니까 와, 이게 과연 감정이 개입된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윈터 이즈 커밍이 아니고 윈터 이즈 지금 하이라이트야. 오늘이요? 지금 분위기가 그렇다고. 아니 이게 실적 분석을 해봤으면 이 정도는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실적 분석을 해보면 왜냐면 5조면 연간 이 추세면 앞으로 조금 25년도 좀 처진다고 해도 10조대 중반 정도의 영업이익 26년도도 분위기 보면 예전처럼 20조 벌다가 2조 버는 상황은 아닌 것 같거든 아무리 봐도. 근데 지금 분위기가 어떠냐면 20조 벌다 2조 버는 상황을 반영하기 시작하는 듯한 그런데 제가 보기엔 그건 아니거든요. 그 정도는 아닌데. 네, 근데 고점 대비해서 상당히 좀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
참 충격적인 종목들이 오늘 많았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음식료 섹터 오늘 좀 크게 떨어졌어요. 삼양식품이 9%대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사조 대림, 남양유업, CJ 시푸드, 샘표식품, 농심, 대상, 크라운 제과, 동원 F&B 전반적으로 다 같이 좀 하락을 해서 음식료 섹터도 그동안 잘 버티던 섹터였는데 오늘 좀 하락을 했고요. 전기전자 섹터에서는 사실 뭐 반도체도 많이 하락을 했지만 변압기, 전력기기 관련주들이 오늘 대폭 떨어졌습니다. 많이 오른 놈들이 더 많이 빠진 날이었어요. 네. 특히 LX 일렉트릭이 호실적을 발표한 이후부터 낙폭이 상당히 좀 커지기 시작을 했는데 얼마 전에 현대 에너지 솔루션이 실적 발표를 할 때 예상을 훨씬 초과해서 막 영업이익이 예상보다 900억 상회에서 2,100억 나오고 했잖아요. 네. 그때는 사실 다 같이 올랐는데 오늘은 뭐 장 안 좋은 것도 있었고 예상을 좀 소폭만 상회를 해서 현대 일렉트릭에 비해서는 상당히 조금 실망스러웠을 것 같아요. 주주들은 아마 기대치가 훨씬 더 높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17%나 많이 떨어졌고요. 효성중공업과 현대일렉트릭, 뭐 일진전기 마찬가지로 8에서 10% 넘게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뭐 그동안 뭐 HBM 관련해서 많이 올랐던 뭐 이스페타시스, 뭐 하이닉스도 등등 뭐 많이 떨어지는 회사들도 반도체에 좀 많았고요. 뭐 9%, 10%는 좀 흔했던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이제 올해 연중 최저를 찍게 되는 거죠, 거의. 네. 그래서 하이닉 깨지면서. 그렇죠. 뭐 하이닉스가 그래도 9% 정도 하락을 했는데 삼성전자가 1.9% 정도 떨어졌다는 건 상당히 좀 그래도 잘 방어를 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간 떨어진 게 얼마인데. 그것도 있죠. 하이닉스도 그간 많이 떨어지긴 했어요. 네. 예. 네, 오늘 1%대 떨어진 거면 아주 양호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체감상 지수가 조금 안 떨어지는 것 같아요. 체감 종 종목들은 많이 떨어졌는데 네네. 네, 그래서 상당히 올해 특히나 좀 아웃퍼폼하기가 좀 힘든 이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얼마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저께죠. 그 개인 투자자의 상반기 수익률이 마이너스 7%다. 코스피는 플러스였잖아요. 어제까지 네네. 6월까지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상당히 좀 언더퍼폼한 게 올해는 조금 이해가 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난 그 연초에 이제 완전히 급락했을 때 그때 수준까지 떨어졌고 네, 그 전으로 따지면 10월 달인데 이거는 좀 진짜 많이 떨어진 네, 거거든요. 코스닥은 올해 들어서 이제 마이너스 8%고요. 코스피는 플러스 2%입니다. 네네. 코스피도 전부 다 반납을 했어요. 한때는 10% 넘게 올랐었는데. 코스닥은 22년도, 23년도에 후폭풍이 계속 불고 있다 이렇게 전해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때 너무 많이 올랐어요. 네. 네, 그리고 뭐 그동안 좋았던 증권주도 하락을 했고요. 오늘 사실 그동안 많이 올랐던 것들 마구잡이로 차익 실현이 나왔습니다. 사실 최근까지만 해도 트럼프 트레이딩이라고 해서 그 반사수혜를 받던 뭐 방산, 조선 뭐 이런 데는 많이 올랐잖아요. 화장품도 계속 좋았고요. 근데 오늘은 다 같이 좀 약세를 좀 보였고 실적이 잘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많이 나왔었습니다. 네, 특히나 뭐 화장품에서는 뭐 실리콘2 9% 하락, 네. 뭐 잉그로드랩, 코스메가 코리아 이런 데도 한 6%대 하락을 했고 VT도 한 5%대 하락을 했고요. 뭐 바이오에서는 셀트리온은 오늘 3% 상승을 했어요. 네. 근데 이제 뭐 알테오제는 9.5% 하락, 삼천당제약 6% 하락, 펩트론 8% 하락, 바이넥스 7% 하락. 그동안 좀 많이 올랐던 것들 오늘 네. 조정이 좀 세게 나왔습니다. 네네. 네, 이렇게 많이 떨어지면 저가 매수를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이제 모두가 좀 고민이 되죠. 근데 현금이 있어도 요즘은 현금을 쓰기가 조금 무서운 생각이 좀 드는 게 네. 그동안 오른 게 너무 많아서 지금 물론 이제 고점 대비 떨어진 낙폭은 상당히 커서 이 정도면은 추가 매수에 나설 만한데 지금까지 오른 거 생각하면은 아직 그렇게 많이 안 떨어진 것 같다는 생각이 특히 미국 시장은 많이 들잖아요. 그게 이제 골 때리는 거야. 미국 시장은 사실 안 떨어졌지. 네. 한국 시장 다 떨어진 거거든. 연초 대비 오른 게 없으니까 다 떨어진 거잖아요. 사실상. 네. 근데 미국 시장 때문에 사기가 힘들어. 그렇죠. 그런 아주 웃기는 구조가 지금 짜진 거예요. 지금. 그래서 골드만삭스도 노 바이 더 딥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8월 달에 보통 이제 많이 빠지면 저가 매수하라라고 바이 더 딥을 하는데 노 바이 더 딥입니다. 네, AI 열풍에 대해서 지금 과열이 됐다 이런 미국 시장의 진단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가 매수에 신중하라는 의견을 좀 골드만삭스에서 내고 있고 아까 거론을 하셨던 시스템 트레이더들이 모든 시나리오에서 순 매도자가 될 것이다. 기술적인 하방 임계치까지 건드릴 위험도 존재하기 때문에 섣부른 뭐 저가 매수는 지금 하면 안 된다. 네. 이런 언급도 있었습니다. 네, 상당히 좀 월가 의견은 조금 조심해라 이런 의견인 것 같고요. 반대로 지금 그 알파벳 얼마 전에 컨콜 했을 때는 네. 오히려 AI에 대한 투자는 더 적극적으로 하는 게 덜 위험하다라고 그렇죠. 하잖아요. 과소 투자하는 게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위험하다. 있다. 네, 언급을 해서 업계에서는 사실 AI에 대한 확신이 훨씬 더 강한 것 같은데 월가에서는 그래도 좀 많이 올랐으니 조심하자 이런 의견이 조금 다수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미국 평균이 17배인데 구글은 이제 23배예요. 오늘 떨어지면서 24배 정도 수준에서 23배대로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아주 비싸다고 표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업이익률이라든가 매출과 이익 증가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 그런 측면에서 물론 주식은 싸게 사야죠. 적정가보다 싸게 사는 게 더 좋으니까 이제 제일 첫 번째로 제가 보는 구글이 적정가 수준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조금 감안하시고 결국은 이렇게 이제 막 풍파가 일어날 때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건 결국 실적과 실적 전망, 그다음 그동안에 해왔던 실적 뭐 이런 게 아닐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리고 하이닉스가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네, 아침부터 발표를 했는데 실적 보여드리면 매출액은 16.4조 원 나왔습니다. 컨센서스가 16.2조 원이니까 뭐 거의 뭐 부합했죠. 영업이익은 5조하고 4,700억 정도 나왔는데 컨센이 5조하고 2천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컨센 대비해서 별로 그렇게 잘한 게 없어요. 근데 사실 컨센서스라는 것은 애널리스트들의 추정치의 평균이잖아요. 네. 근데 리포트를 어제 낸 리포트도 있고 일주일 전 리포트도 있고 한 달 전 리포트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의 평균이다 보니까 최신 자료만 반영을 한 게 아니라 그냥 예전 것도 다 같이 그냥 평균 낸 거란 말이죠. 그래서 컨센서스가 최근에 많이 이익 추정치가 상향되어 왔던 이런 회사들은 컨센서스가 진짜 컨센서스라고 믿으면 좀 안 되죠. 훨씬 더 높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걸 요즘은 뭐 여의도 컨센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하이닉스의 컨센서스는 사실 5조 2천억이었는데 실제로는 6조에서 뭐 7조까지도 기대를 하는 사람들이 좀 많았었거든요. 특히나 그렇게 기대를 할 수밖에 없게 TSMC와 삼성전자가 좀 만들었다는 생각은 좀 듭니다. 네. 삼성전자 실적 급등한 게 정말 크죠. 네. 네, 삼성전자도 8조 예상했는데 여의도 컨센은 한 9조 정도 됐거든요. 네. 근데 10조 4천억이 나왔으니까 네. 엄청나게 서프라이즈가 나와서 그때로 사실 9조 이하로 나오면 조정받을 수도 있겠다. 항상 이제 삼성전자는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면 떨어지곤 했잖아요. 네. 그랬는데 훨씬 더 잘 나오면서 이게 안 떨어졌었는데 이번에 하이닉스는 사실 여의도 컨센보다는 조금 미달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근데 이제 내용을 보면은 사실 상당히 좋습니다.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습니다. 진짜 이거를 이 실적을 보고 저렇게 두드려 때리는 것도 좀 신기한 것 같아. 네, 일단 뭐 IR 자료 보시면은 D램 같은 경우에는 ASP가 10% 중반대 전분기 대비 상승을 했습니다. 낸드도 ASP는 10% 중반대 중후반대 상승을 했고요. D램 같은 경우 빅그로스는 20% 초반대 상승을 했어요. 엄청나게 지금 D램은 ASP도 좋고 수량도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낸드 같은 경우에는 아직 수량이 한 자릿수 초반 감소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의구심이 많이 이렇게 드신 분들도 있는 것 같고 컨콜 들어보니까 뭐 이거에 관련된 질문도 좀 있더라고요. 언제 과연 이 낸드의 반등을 전망을 하느냐 얘기를 하는데 4분기 정도에는 반등을 할 거다라고 답변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애널리스트들의 예상과 좀 비슷하긴 하는데 외사에서는 얼마 전에 그 모건 스탠리의 윈터 이즈 커밍이 다시 돌아온 거 아닌가 이 리포트에서도 레거시에 대한 상당히 좀 좋지 않게 전망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반등하겠죠. 네, 그리고 HBM 관련된 매출액은 전 분기 대비해서도 80%나 늘었습니다. 엄청나네. 전년 대비해서는 250%나 크게 좀 늘었고요. 그래서 HBM은 상당히 좀 잘 되고 있고 HBM3E의 출하량이 올해 전체 HBM의 한 절반 이상을 차지할 것이다. 벌써 HBM3E 비중이 상당히 좀 빠르게 올라간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벌써 절반 할 정도로 그러면 수율도 굉장히 올라갔다라는 얘기거든. 그렇죠. 물론 그 엔비디아가 원하는 만큼은 안 되겠지만 수율이 굉장히 많이 올라간 거 절반이면 만드는 쪽쪽 다 팔린다는 거고 그리고 꽤나 많이 만들고 있다는 얘기니까 이 부분 전혀 시장에 반영이 안 되더군요. 네. 그리고 뭐 HBM3E 12단 제품은 계획대로 3분기에 양산을 해서 4분기에는 엔비디아 측이겠죠. 뭐 고객사의 공급을 예상을 한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뭐 주요 이제 Q&A 같은 거 들어보니까 여기저기서 질문을 좀 했는데 네. 메모리 투자가 너무 많이 지금 늘어나는 것 같아서 25년도 이후에는 좀 공급 증가를 시장에서 우려한다. 여기에 대한 견해가 어떠냐? 이런 질문이 나왔는데요. 하이닉스에서 답변하기로는 과거 사이클은 항상 그랬었다. 근데 이번에 HBM 위주의 투자 사이클에서 그걸 똑같이 적용할 수는 없다라고 합니다. HBM은 이제 맞춤 주문 제작이라서 HBM 수요가 증가하는 건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본다. 고객 수요가 이렇게 확실한 제품 수요에 공급을 더 집중해서 대응을 하겠다라고 언급을
했더라고요. 과거와는 다르다라는 코멘트였던 것 같고요. 이거는 전망에 의해서 찍는 게 아니라 주문에 의해서 찍는다는 말로 좀 다르게 해석해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이 대답은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하나 다른 질문은 이제 뭐 HBM3 이 12단은 8단에 비해서 패키징 난이도가 상당히 좀 높은데 뭐 성속 수율에 언제 도달할까? 8단과 12단의 크로스오버는 언제일까? 이런 질문도 나왔는데요. 뭐 12단 샘플은 이미 고객사에 좀 제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3분기부터 양산해서 4분기 공급 예정이라고 하고 12단 제품의 수요는 25년도부터 좀 본격화되면서 8단 출하를 훨씬 더 넘어설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또 하나 또 중요했던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낸드의 출하량 감소가 아직도 지속되고 있는데 요거 출하량이 언제까지 이렇게 제약이 될까? 근데 낸드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엔터프라이즈형 SSD만 상당히 좋았다고 하고 일반 응용처 수요는 완만한 회복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이것도 상당히 좀 시장에서 걱정하는 부분이긴 한데 뭐 수익성에 집중해서 시장 대응을 하겠다. 하지만 4분기에는 출하량이 증가할 것이다 라고 전망은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재고평가 손실 환입이 얼마나 있었는지 그리고 앞으로도 얼마나 있을 건지에 대한 질문도 있었는데요. 일단 D램과 낸드 모두 판매량이 생산량을 상회를 하면서 재고 수준은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재고 감소하는 건 상당히 좀 긍정적인 것 같아요. 2분기에 3천억 원 정도의 재고평가 손실 환입이 있었다고 하고요. 하반기에도 계속 환입이 있을 걸로 보이는데 이미 상당 부분 환입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금 숫자는 미미할 것이다 라고 언급은 하고 있습니다. 좋다는 얘기잖아. 아주. 네, 그리고 5조 넘는 이제 영업이익에서 3천억 정도의 재고평가 환입이면 상당히 좀 작은 것 같아요. 네,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삼성전자에서 이거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아서 되게 도대체 얼마야 막 이랬었는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공급 감소를 시킨 것이 이제 확실하게 반영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재고가 주는 정도 수준이니까 여기서 공급을 얼마나 늘리냐에 따른 관점인데 지금 하이닉스의 말에 의하면 이번 공급 증가는 HBM 쪽에서 일어나니까 옛날처럼 마구잡이로 물량이 늘어나는 건 아닐 것이다라는 얘기니까 그 부분 생각하면 오늘 주가 하락은 조금 굉장히 크니까 결국 미국에서의 AI 하락을 그대로 때려 맞았다. 그렇죠. 거의 기계적으로 때려 맞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전력기기도 그렇잖아요. 네. 미국에서도 이제 전력기기 관련주도 실적이 상당히 좀 좋게 발표를 했고 가이던스도 좋았는데 네. 어제 막 5%에서 막 10% 사이로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오늘 우리나라 전력기기 업체들도 뭐 실적 발표했는데 많이 떨어졌으니까 상당히 미국 시장하고 좀 기계적으로 같이 반영을 하는 게 아닐까 네. 싶습니다. 네. 네, 그리고 오늘 예상외로 반등했던 섹터가 2차전지였습니다. 어제 테슬라가 12%나 초급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버텼습니다. 요즘엔 테슬라 주가와 국내 2차전지 업체 주가가 동행하지는 않는 모습이 네. 좀 계속되고 있는데 일단 LG엔솔은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더욱더 특이했던 것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난 게 아니고 어닝을 훨씬 더 좀 미스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상승했다라는 점인데요. 일단 실적 보시면은 글로벌 그 전기차 수요 예상을 전망을 좀 하향을 했더라고요. 네. 이것도 사실 미국 시장은 가이던스 조금만 하향해도 주가 엄청 미끄러지잖아요. 근데 네. 오히려 LG엔솔은 많이 떨어져서인지 어제 그 상장 이후로 최저가 찍었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그래서 그런지 밑에서 좀 올라왔던 것 같습니다. 전기차 수요 예상을 23년도 대비해서 24년도에는 한 20% 중반대 성장을 할 것이다라고 봤는데 20%대 초반대로 성장을 한다라고 수정을 했고요. 네. 북미 수요는 특히나 30% 증가해서 20% 증가로 하향을 많이 했습니다. 메탈 가격 전망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부분에 보시면은 수산화 리튬 기준으로 1분기부터 좀 본격적으로 반등할 거다라고 이렇게 점선으로 전망을 했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죠. 3분기에 들어섰음에도 계속 좀 더 가파르게 좀 하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가이던스도 보면은 24년도 매출액이 1월 달에는 한 자릿수 중반대 성장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는데 오히려 20% 이상 감소할 것이다 라고 크게 좀 수정을 했습니다. 20% 감소한다라고 하면 24년도 매출액이 27조 원 전망을 한다라고 하네요. 컨센이 29조 원이니까 컨센보다는 조금 떨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 그리고 IRA 세액 공제 혜택 지금 이거 가지고 흑자 겨우 이제 버티는 거잖아요. 영업이익은 네. 45에서 한 50기가와트시 정도에 해당되는 텍스 크레딧을 받을 거라 예상을 했는데 30에서 35기가 정도 받을 것이다라고 수정을 했습니다. 뭐 전기차가 당연히 덜 팔리면 그에 따른 세액 공제 혜택도 뭐 적어지겠죠. 네. 그리고
2분기 매출액은 컨센서스를 미달을 했는데요. 컨센이 6.6조였는데 6.1조 나왔고요. 전년 대비해서는 매출액이 30% 감소한 수치입니다. 영업이익은 컨센서스가 2,600억이었는데 1,950억 나오면서 좀 많이 미스했습니다. 한 500억, 600억 넘게 미스했고요. 전년 대비해서 57% 감소한 수치입니다. 네, 영업이익이 1,900억 나왔는데 사실 텍스 이 혜택이 4,500억 가까이 있었거든요. 이거 네. 빼면 상당히 좀 좋지 않은 상황이죠. 본업만으로는 사실 보조금 없이는 사실 견디기 힘든 구간을 잘 어렵게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테슬라에 대해서도 앞으로 1년간 분기 실적 때마다 고비를 맞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2차전지도 한국 2차전지도 비슷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광물 가격도 어제까지 본 결과로는 계속 하락하고 있더라고요. 네. 네, 반등이 안 나고 있고 그리고 뭐 음식료 섹터의 오늘 하락 이유를 뭐 찾아보자면 뭐 그렇게 큰 이슈는 아닌 것 같은데 오랜만에 또 가격 인하를 정부에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농림부 장관이 주요 식품 기업하고 이제 조찬 간담회를 오늘 열었는데요. 가공식품은 이제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해서 소비자 체감도가 높고 고물가로 인해서 최근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라고 좀 돌려서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식품업계에서도 제품 가격을 인하하고 할인 행사 등을 통해서 물가 안정에 적극 협조하겠다라고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참가한 기업은 롯데칠성, 빙그레, 삼양식품, 샘표식품, SPC, 삼립, 오리온 등등에 이제 참여를 했다고 하는데 뭐 사실 요것 때문에 주가가 빠졌다라고 볼 수는 없고 많이 오른 종목들일수록 또 차익 실현을 많이 크게 좀 나왔던 것 같고요. 뭐 사실 뭐 수출 많이 하는 기업들은 국내에서 뭐 가격을 좀 내려도 실적 타격은 전혀 없습니다. 이건 한번 경험을 했었죠. 22년도에 우리가. 네. 사실 상관없어요. 그거 저는 상관없고 그냥 시장에 빠져서 빠진 거라고 보는 게 맞아요. 네.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협상을 준비 중이다라는 소식이 오늘 또 일부 재건주들에 크게 좀 급등을 야기를 했었는데요. 우크라이나의 쿨레바 장관이 중국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왕이 외교부장과 회담을 했는데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협상을 원하고 준비 중이다 이런 언급을 했다고 어제 저녁에 좀 뉴스가 나왔습니다. 최근에 좀 15일 날 젤렌스키 대통령도 11월에는 러시아를 초대해서 2차 평화회의를 개최하겠다라고 언급도 했었는데 이에 좀 연이어서 좀 부합하는 언급이었던 것 같고요. 1차 회의 때 사실 러시아가 불참했었거든요. 그러면서 다시 재건에 대한 희망이 꺾였었는데 이번에 11월 달에 2차 평화회의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러시아가 참가할지가 변수잖아요. 근데 이 러시아가 지금 긍정적인 의견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24일 날 이제 크렘린궁 대변인이 중국을 방문했는데 우크라이나 평화회담이 우리 입장과 일치한다라고 언급을 해서 뭐 참가를 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좀 올라오고 있고 트럼프도 이제 우크라이나 지원을 뭐 안 하겠다 이런 언급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질수록 우크라이나도 이제 전쟁을 끝나겠다 하면서 이제 재건 관련주도 주목을 많이 받곤 했는데 이게 평화 협상까지 진행된다고 하니까 더더군다나 오늘 아침부터 재건 관련주들이 좀 많이 급등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안타까운 점은 이제 우크라이나 국민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예전에는 한 1년 전에는 물론 이제 그 러시아가 지금 종전에 대해서 원하는 조건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에 대해서는 러시아 걸로 인정해주면 전쟁 끝내줄게라고 하잖아요. 근데 1년 전에 설문조사했을 때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전쟁 길어지더라도 우린 더 싸워서 빼앗긴 거 더 땅을 찾겠다라고 언급을 한 비율이 훨씬 더 높았습니다. 이 의견이 84%가 국민들이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지금은 그 비율이 54%로 많이 낮아졌고요. 그냥 땅을 포기하겠다. 전쟁만 빨리 끝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비율이 1년 전에는 한 10%밖에 안 됐는데 32%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네, 참으로 좀 슬픈 일인 것 같습니다. 전쟁은 지옥이죠. 네. 22년도인가요? 그때부터 2년 넘게 지금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상당히 전쟁 피로도도 많이 쌓였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뭐 현대 에버다임이 고가는 한 26%나 거의 상한가 근접했었는데 종가로는 1.5%에 끝났고요. 뭐 삼부토건도 뭐 10% 넘게 올랐다가 3% 정도로 끝났습니다. 뭐 이런 건 항상 테마성으로 많이 움직이죠. 시장 영향을 받은 거죠 또. 마지막으로 이제 이재명 당대표가 금투세 관련해서 또 하나 언급을 했는데요. 이 민주당 내에서 당대표 경선 토론회가 있었는데 금투세 면세 기준이 지금은 뭐 논의되는 건 지금 법안은 1년에 5천만 원까지잖아요. 국내 주식의 경우. 근데 요거를 1년에 1억 정도로 상향을 해서 5년에 5억 정도 버는 거는 비과세를 해줘야겠다. 이렇게 조금 선을 뒤로 약간 후퇴가 된 거죠. 조금 양보하는 이런 느낌입니다. 네, 사실 뭐 유예 이야기를 얼마 전까지 강하게 했었는데 조금
이게 민주당 시간은 약간 늘릴 수도 있다는 얘기도 했어요. 네. 네, 그 유예 이야기도 했는데 예. 갑자기 이런 새로운 제안을 한 걸로 보면 이게 민주당 의원들 앞에 있어서 조금 수위 조절을 한 건지 아니면 생각이 조금 바뀐 건지 좀 모르겠는데 어쨌든 유예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설문조사 결과도 모든 투자자들이 다 유예나 이제 폐지를 하는 게 맞다라고 찬성하는 쪽보다는 훨씬 비율이 높더라고요. 국민들 대상 설문조사에서도 투자자들만 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오늘처럼 이렇게 미국 시장이 엄청 올라갈 때는 우리가 조금 못 올랐잖아요. 네네. 근데 미국 시장 빠질 때는 그대로 막 빠지는 이런 거는 당연히 이제 외국인 수급에 좌지우지되기 때문에 네. 이런 것 같은데. 그렇죠. 국내 수급이 비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네. 개인적으로 노동에 대한 세금을 좀 줄여주고 자산에 대한 세금을 그 대신에 좀 늘린다. 저는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 취지는 공감해요. 왜냐하면 노동에 대한 세금 내는 물론 한 4천만 원 이하 소득자는 세금도 별로 없기는 해. 근데 저는 그거는 오히려 세금 좀 걷고 노동의 세금은 전체적인 거를 조금 줄여주고 그걸 뭐 자산에서 받는 거 뭐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세금은 있는데 공정한 룰은 반드시 있어야죠. 그래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거 이렇게 고소득자한테 세금을 매기겠다 뭐 이런 거잖아요. 자산 고액 소득이라고 해야 되나 차익이라고 해야 되나 세금 내겠다고 하는 건데 매기겠다고 하는 건데 일단 룰을 좀 바르게 하고 그다음에 그 논의가 있었어요. 그렇죠. 지금 운동장이 평평하지 않잖아요. 예. 근데 이렇게 수급이 취약한 상태라는 게 오늘 장에서만 봐도 너무나 좀 면밀히 드러나는데 네. 오늘도 개인 투자만 코스피에서 8,200억, 코스닥에서 1,000억 샀거든요. 네. 외국인은 뭐 선물 시장에서 막 9,000억 날렸고 코스피에서 한 7,000억 날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날려서 빠진 걸 알겠는데 만약에 국내 체력이 세면 저렇게 많이 팔아도 가격이 싸면 매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매수세가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한국 시장은 이제 안 되겠다는 생각을 사람들이 너무 많이 하거든. 그러니까 이걸 바꿔줘야지. 그러니까 대주주하고 소액주주들의 차별은 좀 없애놓고 좀 그 다음에 좀 자산 가격에 대한 세금을 매기는 걸 좀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 부동산하고 또 어깨 좀 맞춰라. 부동산 세금이 만약 이런 식으로 세금 내면 부동산으로 갈 수 있어 돈이. 네. 뭐 그래도 뭐 주식시장만 본다고 해도 너무 얇아진 수급이고 지금 이럴 때 수급 받쳐줄 주체가 개인들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라고 0.5%가 이제 저소득에 들어간다고 해도 0.5% 물량이 많잖아. 그렇잖아요. 상위 0.5%의 그렇죠. 비중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그렇죠. 또 취약해지는 건 있어요. 네, 이렇게 얼마 없는 개인 수급도 빠지게 금투세 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다시 인사를 네, 그게 아니고 네. 내일은 제가 없잖아요. 네네네. 근데 제가 좀 빅 이벤트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주에는 한국 마감을 아마 저 혼자 주중에 또 하지 않을까 다음 주 싶습니다. 아마 월화수 혹은 네. 목요일까지도 제가 네. 좀 휴가를 쓰게 될 것 같고 드디어 이제 출산을 네. 하게 아주 될 것 감사합니다. 같습니다. 장이 좋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러게요. 네. 네. 하여튼 아주 안타깝고, 검소하게 출산 맞아야 할지도 모르겠다. 그죠? 그렇죠. 힘든 상황에서 좀 표현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뭐 네. 좋은 일이고 뭐 운영하는 데서도 복덩이가 차질 오는 없게, 거니까 이제 복이 오겠죠. 네, 기대를 해봅니다. 네, 운영하는 것도 뭐 차질 없게 음. 제가 방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그러면 다음 주에 음. 뵐 수 있도록 하고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